키워드로 있는 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활발히 움직이게 될 거고요. 연휴가 끝나고 복귀하는 날이면 FOMC 회의가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또 거꾸로 가고 있는 일본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참 바쁘게 움직이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우리 증시 향방은 어떻게 될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도 포인트와 함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M7이 다시 달립니다. 밤 사이에도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 보였고 3대 지수 일제히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미국 기술주의 강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솔직히 기대 별로 안 했었습니다. 네. 그냥 좀 정체되면서 변화가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희 이슈에 없었거든요. 네. 골드만삭스의 테크 컨퍼런스 이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뭐 큰 행사가 아니었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웬만한 또 AI 기업들이 다 출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좀 처졌던 상황들을 좀 막 끌어올렸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가 우리 열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느냐라는 쪽에 대한 토로 아니면 그에 따른 자신감 이게 보여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가가 바로 반응을 했었고 그 밖에 나왔던 뭐 브로드컴 우리 내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쪽들의 얘기가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돼서 얘기했던 기업들이 모두 다 시장에서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잊혀졌던 AI에 대한 재발견들 이게 확인되기 시작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입장 쪽으로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많은 게 블랙웨일 시리즈입니다. 네. 이 블랙웨일 시리즈가 저거 제대로 되겠어? 라고 하는데 확신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즉 4분기 때 출하이 될 거고 본격적으로는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가장 먼저 오라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라클이 한 13만 1000개 블랙웨일 시리즈로 가지고 칩을 만들고 거기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라클 요즘 분위기 좋죠. 그런 쪽에서 AI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던 흐름들이었는데 오히려 여기 힘을 실어줬다라는 쪽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이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테크 컨퍼런스에서 AI의 성장세가 재확인된 게 M7의 강세를 좀 견인해주는 역할을 했다. 엔비디아의 자신감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중요한 건 국내 증시의 향방입니다. 일단 당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어가고 뭐 연휴 앞두고 있다라는 말은 있지만 커플링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시 미국의 기술주와 우리 IT의 커플링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럴 때는 커플이 좀 돼야 되는데 네. 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헤어지면 늘 아프지 않습니까? 네, 속상합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다 좋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떤 BNP 파리바에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과격하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모건 스탠리가 조금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시동을 걸고 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면서 BNP 파리바는 이제 메모리 업황 침체라는 단어까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까지 하락했다가 좀 돌려놓긴 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국내 업체 입장 쪽으로는 불편하죠.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았나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작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국내 쪽에서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그대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메모리 반도체는 별거 없습니다. 특히 IT 수요, 거기다가 또 서버용 들어가는 D램 쪽, 이쪽과 관련돼서 그래도 그나마 수요가 계속 살아나는지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할 건데 확인이 되면 또 D램 가격들이 고점에서 정체됐던 것들이 반등이 나오겠죠. 요 두 가지 사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못 가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또 부정적인 시각이 또 아주 클 수는 있는데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았고 여기까지 싸졌다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진 가격 쪽에서 이제 반발력은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만큼 확인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하게 되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탄력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트레이딩 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싸게 샀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확인 전까지는 좀 움직이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목표가 하향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게 그대로 직격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내 업체들 쪽에서도요.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가이던스가 좀 줄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만큼 업황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려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디램 가격들이 하락하게 되면 영향을 끼친다라는 관점들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요.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발표했으면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게 기술주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마이크론의 실적을 지켜는 보겠지만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조언 저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예측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 FOMC 회의가 열리게 될 겁니다. 물가와 고용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경기 침체의 공포를 좀 잠재울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생산자 물가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PPI는 그냥 예상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0.2 정도 전월 대비해서 상승 정도인데 그걸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서 나왔던 이제 에너지, 식료품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서비스를 빼게 되면은 0.3 플러스니까 생각보다 좀 잘 안 빠지는 모습들로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만큼 물가를 바라보는 입장은 물론 이제 CPI가 더 중요하겠지만 PPI도 결국은 돌아서 CPI를 자극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나마 난 모습들이 지금 이제 중국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들이 물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좀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수입돼서 미국으로 들어온다. 상대적으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부담은 좀 덜어 있는 과정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물가에 대한 걱정들을 아직까지는 크게 하고 있지 않다는 쪽이 일단 지금의 현상인 것 같고요. 이 일을 자극시켜서 뭔가 빠르게 돌아갈 것이냐라는 쪽들은 아마 서비스 쪽 관련된 쪽들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비 관련된 쪽, 이쪽들은 잘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극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 잘 안 빠지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못 하겠네. 라는 쪽으로 또 전환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존은 연준은 금리 인하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50bp냐 25bp냐 이거 보면서 움직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25bp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연속으로 주르륵 매달 열릴 때 FOMC 열릴 때마다 하는 것과 한 번 하고 쉬었다가 한 번 하고 하는 속도도 좀 중요하겠죠. 이런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하되 지금은 일단 경기가 위축 신호가 나온 만큼 연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해가는 과정들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는 없을 것이다. 총인하 그리고 속도가 이제는 더 중요하다라고 주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입니다. 23만으로 나왔는데 예상을 약간 상회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가수 같은 게 잘 안 받습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한 거냐고. 그리고 또 이게 자주 나오잖아요. 매주 목요일마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챙겨볼 정도로 좀 시장이 약간 경기 잘 버티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지표가 괜찮나?라고 의문을 던지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보는 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나마 그래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고용 지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다가 중간중간 나오는 뭐 ADP, 뭐 졸지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흐름들을 보게 됐으면 한 25만 건 이상으로 넘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일단 시장은 뭐 충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도 일단 시장은 고용이 위축되는 과정들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보게 된 게 그만큼 우리의 투심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금리 인하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바라보고 연휴를 보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주식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금리 인하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금리는 경제의 거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해야 되는 것에선 또 첫 금리 인하다 보니까 계속 관심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준의 입이라고 하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죠. 나왔던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게 되면 일단 자기는 50bp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이겠지만은 그러면서 50bp 정도를 강하게 하고 시그널을 보여준 다음에 연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연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 금리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돼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하면서 달래주면서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분의 생각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드는데 그만큼 시장은 만약에 50bp를 하게 되면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아? 라고 좀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러면 강하게 금리 인하의 지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늦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거를 좀 인시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유동성은 좀 빨리 공급되겠구나라는 쪽에서 1차 충격이 나왔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는 또 돌아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되 그냥 이제 이런 거 싫고요. 25bp씩 천천히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그게 더 이제 막 그런 시장 바라보고 있는 거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시청자분들, 많은 투자자분들의 대변인이신 것 같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뭐 깜짝, 뭐 서프라이즈 이런 거를 기대하던 시절은 좀 지나간 것 같고요. 너무 변동이 컸던 시간을 한 2달 정도 보내다 보니까 안정감 있는 시장을 다시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추석 연휴에 벌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쉬는 연휴 기간에도 전 세계 금융시장은 여전히 돌아가게 되죠. 미국의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지표 등 이 침체 내러티브 확산에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한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지금 침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 것 자체가 일단 불편하긴 하죠. 네. 그 단어 때문에 자꾸 이제 경제 지표들 찾아보고 안 보던 것들 찾아보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경기 침체라기보다 위축 신호가 들어온 건 분명히 맞습니다. 지난 올해 상반기 넘어오면서부터 신호가 들어왔는데 연준이 애써 무시했죠. 아직 물가가 그만큼 안 떨어졌어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외면했던 게 이제 조금씩 더 연속적인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챙겨보면서 이제 할 때가 됐네라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시스템 리스크까지 강하게 갈 정도의 어떤 변화, 특히 요즘에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CCR이라고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노이즈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진짜 타격을 주기 시작하면서 은행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각들을 끌어올리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연준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시스템 리스크까지의 정도는 아닌데 계속 시장은 물어볼 겁니다. 그럴 정도 맞아 아니야 라는 정도에 대한 지표들 계속 확인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가슴 한켠에는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하고 보시는 건 맞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두 아주 조금 한켠에 남겨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FOMC 회의 이야기를 앞서서도 쭉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더 더해야 될 게 BOJ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일본은 미국과 반대로 금리를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차적인 입장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던 일본은 무조건 금리가 낮고 거기다가 엔화도 낮아라고 해서 베팅했던 부분들이 바뀌게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단기자금 시장도 막 변화가 나오는 기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FOMC 끝나고 금요일 날은 또 BOJ 관련된 내용들이 금리 결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은 또 많이 주목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기사 내용과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당장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좀 시장이 지난번에 약간 시그널만 줘도 우르르 하고 어떤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12월 달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이어지는데, 그래도 지금 나오는 일본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도쿄 중심으로 물가 올라가고요. 실질임금 올라가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경제가 괜찮다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게 되면 과열이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금리 인상은 하긴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시장에 눈치 봐가면서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일본 쪽에서 나오는 발언이 시장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네. 참 안정적으로 이 역시도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거대 일정들을 소화하며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이제 목요일에 다시 장이 열리게 되겠죠. 추석 이후에 저희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좀 강한 흐름 가지고 갈 섹터와 종목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지수 때문에는 뭐 주식을 늘려가는 건 괜찮겠다라고 봤는데, 근데 또 연휴 기간 동안에 그렇다고 현금 하나도 없이 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게 되면 불안해서 어떻게 봅니까? 그럼 그 송편이 목에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현금은 좀 대응할 거 놔두시고 그다음에 비중은 점점 늘려가시는데, 일단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저점 매수는 들어가되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저점 매수 정도로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밖에 다른 섹터들 특히 이제 순환매 돌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좀 쉬었다라고 하는 섹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 보시게 되면 오늘 움직이는 조선, 네. 또 방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변화, 그리고 또 AI 쪽이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전력기기 쪽도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서 섹터에 대한 특색 있게 구분을 하나씩 주도주 쪽으로 만들어 놓고 보시는 게, 그러면 오늘은 이 섹터 움직였다가 그 다음날 쉬고 다른 섹터 움직였을 때도 계좌의 방어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 구성을 잘해야 되겠네요. 서로가 서로를 좀 방어해 줄 수 있게요. 원래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런데요. 물론 한 종목에 될 것 같은 거 몰빵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 좀 너무 위험해요. 그럴 만한 종목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다 보니까 일단 순환매 돌아가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쪽 많이 챙겨보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수 대표와 시장 이야기 나누면서 전망,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김민수 대표는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